지금 잠기고 끊기고 무너지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침수,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모레까지 많은 곳은 300mm 물폭탄이 더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 국립방재연구소장인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기상팀 정혜은 기자와 함께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혜영 기자. 먼저요. 지금 큰 비가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비가 더 올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예보 자체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나온 예보를 좀 보면은 모레까지 최고 5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더 됐고요. 예. 그리고 오늘 하루만 또 보더라도 강원도 홍천과 그리고 춘천을 비롯해서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시간당 80mm 가량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부 지방에는 이 사흘 사이에 이미 300mm 가량의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좀 정리를 해봐도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 102.5mm의 비가 기록이 됐고요. 네. 여주 지역에서도 78mm, 서울에서도 50mm 가량의 비가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 같은 호우는 중부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추가적인 호우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모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00mm 이상의 비가 더 계속되겠고요. 네. 또 어제와 오늘까지 지금 강수량 말씀드린 대로 800mm의 비를 더 합친다고 하면은 300mm죠. 네. 이 비를 합친다면은 지금 800mm 가량의 강수량이 되는 셈입니다. 예, 지금까지 온 비도 상당한데 500mm가 더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서 북한강의 수계댐들도 이제 수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한강 수위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정오 이후부터 잠수교 수위도 지금 8m를 넘어선 상태고요. 현재 잠수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책 공원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남양주 지금 왕숙천 진관교 지점과 또 포천 영평천 영평교 지점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12시 50분부터는 홍천 홍천강 홍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가 새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네. 네. 먼저 이제 우리 조 명예 교수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 지금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집중호우로 인한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집중호우 그 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예.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란 말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면서 네. 집중호우의 그 강우 강도라고 그러죠. 1시간 동안에 비가 내린 양을 우리가 강우 강도라고 이제 예. 수문하게 써야겠는데 강도가 점점 평균적으로 세어지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국지적으로 아주 지역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되면은 이 비가 와서 유출되는 물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를 가져와 버려요. 아. 예. 우리가 이제 98년도에 지리산 호우 사태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전체 제가 69명의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만은 보면 갑자기 내려가지고 갑자기 전부 모이다 보니까 이 물이 서서 온다고 그래요. 현지 주민들이. 그 파도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예. 딱 단락을 지어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우리 수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홍봉이라고 그래요. 웨이브 크레스트라고 그래서 오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물수위가 한꺼번에 확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높아져가지고 예. 내려올 때 계곡을 따고 내려올 때도 절벽 형태로 밀고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파괴력이 훨씬 더 커지고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죠. 예. 지금 이 한강 주변 이 그 계곡 그리고 앞서 산사태로 지금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하천 주변에 일단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안 나가는 게 중요하죠. 제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가면은 다칠 확률이 90%가 넘어집니다. 특히 제방 선단, 우리가 이제 제방 외측이라고 그러는데 제방은 안쪽이 사람이 사는 농경지 같은 예. 데고 물이 흐르는 것을 제방 바깥이라고 그럽니다. 그 끝에 서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구경하고 물을 또 지켜보는 그런 아주 강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제발 거기는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비 내리는 양산을 보면 확 쏟아졌다가 잠시 그쳤다가 확 쏟아지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반복을 하거든요. 이러다 예. 보니까 그친 줄 알고 나갔다가 변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여기는 사실 그쳤어요. 근데 저 위에서 갑자기 계곡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미처 도망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요즘 같은 이제 이 장마철에는 개울이나 강가에 그리고 산 밑에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이번 폭우로 강남역 같이 이렇게 상습 침수 지역이 또다시 침수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습입니다. 음.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전국에 한 470여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470여 곳이 예. 밝혀져 있고 서울도 이제 강남역 음. 또 대치동 사거리 같은 데 예. 있는데 강남역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대가 좀 낮다면서요? 예, 거기는? 낮고 거기 세 방향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북쪽에서도 강남대로를 따라서 들어오고 또 동쪽에서는 역삼역에서부터 이 물이 또 들어오고 남쪽에는 그 뱅뱅 사거리에서부터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침수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강남역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조금 그 교대역 쪽이죠. 예. 거기에 터널을 뚫고 그다음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대형 그 대심도 터널을 뚫어서 이제 우리가 한강으로 퍼내자 했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그 시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토건업을 안 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그걸 시공을 못했죠. 예. 반면에 우리 목동에 지하에 엄청난 시설이 있거든요. 아. 작년에는 침수가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동 침수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일단 하천 주변에 안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강남역처럼 상습 침수 지역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침수 지역에서 조심해야 될 게 과거에 보면 이 근처를 지나다가 감전사고 되신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도로변에 보면은 조명등도 있고 각종 통신 시설도 있고 전력선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이 전기가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감전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물속에 들어가 이왕 비에 물이 바지가 젖고 하면은 예. 그냥 그다음에 또 물속을 그냥 또 즐기면서 걷는 분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감전사고뿐만 아니라 물속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예. 어디에서 뭐가 떠내려가지고 지금 내 발바닥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발 물속은 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알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예, 일단은 뭐 물속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마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부산역 그 지하차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예,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생존자들이. 그거는 조금 제 생각을 달리 하는데 물론 지하차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긴 도로에 지하차도가 지나갈 때는 양쪽 도로에서 지하차도로 물이 모이도록 지금 도로 구조가 돼 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지하차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도 곳곳에 있고 많이 전국에 있습니다. 곳곳에 많거든요. 예, 전국에 많죠. 근데 순식간에 한 10분 안에 물이 확 차오른다고. 그렇죠. 예. 그건 양쪽 도로 먼 끝에서부터 지하차도로 물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걸 막아줘야 돼요. 중간에 유입을 시켜가지고 옆에 도로 옆에 있는 하수관으로 물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네. 네. 그 시설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차도에는 반드시 배수 펌프가 있습니다. 네. 수중 펌프라고 해서 물속에 잠겨 있는 펌프가 있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잘하고 예. 특히 호우가 예보가 되면은 담당자들이 가서 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의 경우에 보니까 담당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규정은 다 돼 있고 조직도 다 돼 있고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실무자들이 내가 담당자인지 저 사람이 담당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교수님, 지하차도도 문제지만 지금 도로에 저렇게 물이 가득 찼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 위를 저렇게 차로 지나다녀도 괜찮은 겁니까? 어떠세요? 아이 절대 위험하죠. 절대 위험하죠. 예, 여러 해 전에 한 10여 년 넘었습니다만 사당 사거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30cm 물이 찼는데 예. 젊은 여성들이 5분이 뭐 서로 아는 분은 아니에요. 5분이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쭉 따라서 사거리를 지나갔어요. 예. 맨 뒤에 가던 분이 하이힐을 신고 가더라고요. 예, 예. 가다가 하이힐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물속에서 예. 힐을 신고 하니까 그걸 건지려고 하다가 신발을 찾으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입과 코에 물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인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물 예.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차로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도로에 물이 차면은 이것도 30 놓고 갈 수가 없다 생각이 그냥 30cm 지나가잖아요. 이상 예. 물이 차면은요, 도로에 물이 고이면은 절대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cm 정도면 운전석에 물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앞에 엔진 속에 물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뒤에 배기구 있죠. 배기구 속도가 느려지면 배기구가 물에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예. 그럼 꼼짝 못하고 차를 놔두더라도 그대로 탈출해 나와야 돼요. 네. 예, 예. 조 교수님 지금 산사태가 산사태가 이제 나고 거기서 토사가 이제 일 펜션을 년대로. 덮친 겁니다. 근데 예, 예. 최근에 보면 이 펜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로 이게 산기슭에 있단 말이에요. 경관이 좋은 곳.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하죠. 예. 이 산사태는 주로 이제 호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번처럼 장기간, 특히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따질 때는 선행 5일이라고 그래요. 예. 5일 동안에 비가 얼마가 왔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면은 예.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물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네, 계속 좀 비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금 산사태 산 밑에는 산사태 위험이 네. 있습니다. 그럼 산사태 주변에 지금 이 시각 지금 산사태 주변에 이런 pension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일단 대피하는 게 중요해요.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특히 예. 산사태는 직접 일어나기 전에 그 경사면에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지하수로 나오고 아. 그 다음에 가만히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예.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밤에 같이 조용할 때는 뭔가가 울리는 지진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산울림 소리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거군요. 산울림. 예. 이게 땅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전체적인 크게 움직이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국지적으로 조그맣게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은 관찰이 되지만은 크게 움직이니까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런 울림이 들린다 싶으면은 산 밑에서는 빨리 탈출하는 것이 예. 가장 좋습니다. 예, 네. 그런 징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데 일단 산사태 위기 경보 같은 경우는 관심 주의 그리고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 경계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지만 이 3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그리고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지금 주의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 많아지게 되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예.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산림청에서 현재 이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기 네. 때문에 충청과 강원 등은 당장 이 산사태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위험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사태 전조 현상을 보고 대비를 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산림 주변에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산림 내의 계곡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조 예.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단계가 지금 경계 단계, 다른 지역은 주의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심각 단계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강우 상태로 봐서 지난 일주일간 강우 그리고 지금 태풍 영향으로 우리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은 예. 비구름대가 들어오는 양을 따져보면은 이건 분명히 격상시켜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 산사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옹벽이나 축대 이렇게 쌓아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도 사실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옹벽 뒤에는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은 그걸 옹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옆으로 또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래된 옹벽에서는 그게 망가져 버려요.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옹벽 뒤에는 자갈을 채워가지고 예. 물이 들어가더라도 밑에 옹벽에는 보면 반드시 숨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예, 물이 예.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는 전부 다 메꿔져 있어요. 옹벽이 그럼 세워져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심할 수가 없죠. 예. 늘 관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튼튼한 콘크리트를 최근에 만든 것 같으면 뭐 또 몰라도 옛날에 석축으로 된 거, 석축도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도 잘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부실한 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옹벽 밑에 사시는 분들은 그 물 흐름, 옹벽 위에 물 흐름, 그다음에 물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관찰해 가지고 주의롭게 이 한순간 한순간을 아니 지금 사는 보내야 됩니다. 주민분들도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뭐 구청도 있고요. 그렇죠. 뭐 시당국도 있고 예. 점검 한 번씩 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당국은 거기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예. 네.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짜 실질적으로 공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파악하면서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예. 나중에 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뭐 어째서 사고 났다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렇게 잘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이 현상입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오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중호우 양상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 좀 배수 시설이라든가 재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도 바뀌어야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제 꼭 기억하실 일이 이 배수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SOC라고 그래요. 이 용어부터 잘못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게. 예. 이 간접이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 사회는 경실하거든요. 아. 이게 SOC가 아니고 국가 기반 시설이에요. 국민 기반 시설로 용어가 적적인 용어, 긍정적인 용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필수 시설로 아예 예, 바뀌게 됐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루 예. 이틀에 돈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게 국민들의 복지에 가장 기초되는 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영 기자, 지금 올라오던 태풍은 소멸이 됐다고 해요. 그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더 큰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무척 크고요. 네, 지금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 쪽에 걸쳐져 있는데 예. 밤 사이가 되면은 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다량 유입이 되면서 지금보다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중국에서 소멸한다 하더라도 2, 3일 뒤에는 이 태풍이 온대적 기압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예. 이 때문에 이 5일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이 온대 저기압,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전국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예. 시민 여러분들은 제발 하천가에 가지 마시고 예. 산 밑에 가지 마시기를 두 손 모아 호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립방재연구소장 지내신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그리고 기상팀의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